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김영구의 주식 코치 오신 분들 전부 다 김영구 멘토님 만나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전화하면 잔소리 듣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저의 색깔이니까요. 나름 조금 줄여서 조금 착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색깔을 살려서 오늘도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장이 조금 안 좋거든요. 장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지수가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하면서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 지금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더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갈 것 같죠? 오늘 밤에 뉴욕 지수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난밤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조금 반등 장세, 소폭의 반등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딱히 뭔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반등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추가 매수 포인트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채팅 상담과 또 이거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02-3772번에 0269번과 0279번으로 전화를 하고요.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다 상담을 합니다. 오늘 김영구 멘토님께서 지방 강연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0269번과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오늘 1시간, 2시간 다 해서 상담을 많은 분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종목 고민들을 풀어 가볼 텐데요.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지금 일단 코스피가 약간 소폭 반등 마무리가 했어요. 일단 금요일 장에서는 0.78%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약반등이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반등 하나만 보고 위쪽으로 쭉쭉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지난주 동안 그리고 2주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역시나 지수 조정 때문이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들에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주가 좀 싸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4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이 됐다, 19만 원이 됐다. 얘 30만 원까지 간다 안 했냐?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하지 않았니?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지금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좀 깨달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은요, 늘 같은 상황과 같은 행동과 같은 판단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 안 좋아서 올라온 건 아니죠. 실적이 매우 좋았고 전망도 굉장히 밝다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기서 조정이 처음 들어갔던 이 초입부에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살만한 종목인가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요즘 트렌드가 그렇고 요즘 트렌드뿐만 아니라 3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던 게 한때 주도주였던 종목이 꺾이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고 그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랠리를 펼치고 올라가는 일들이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신재생도 그랬고 5G도 그랬고 로봇도 그랬고 바이오도 그랬고 늘 모든 종목들이 고점 만들고 다 빠졌지만 2차 전지랑 얘 반도체랑 같니? 라고 하면서 반도체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이제는 이제 끝물이 아니라 이제 지는 해였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 왔었는데 지는 해가 아니라 이제 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몰이네요. 해가 졌습니다. 이제 어둠이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승은 낮게 약하게 나오는데 하락은 깊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관련주 사시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안 산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안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도체 관련주의 매수세가 조금 몰려 들어오게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매수세가 좀 몰려 들어간다면 지수 반등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밤이죠.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1.6%나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줘서 사실상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1%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다음 주까지 좀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아쉬운 건 차트적인 움직임에서는 275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좋았거든요. 지난번에 전고점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75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가는 게 제일 좋았는데 이제 그런 지지 라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추가 하락이 나와서 반등이 나가도 세게 올라가진 못하고 조금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안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주를 사신 분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지수가 빠질 때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 나머지 종목들은 생각보다 조정이 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많이 받을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급등 나온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대 교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끌고 올라가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끝물이 뭐냐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인데 요즘에 셀트리온이라든가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들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죠. 제약 바이오는 냉정하게 말해서 꿈과 희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비싸게 팔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돈이 잘 벌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 들어갈 때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오랫동안 물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괴로운데요. 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급등 직전에 찬스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지금 잡으시려고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은 잡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 계좌에 종목이 5개밖에 없습니다. 5개 이하로만 들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10개, 뭐 20개, 뭐 30개, 40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렇게 많으신데 또 종목을 늘리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막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종목을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장세가 꺾여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증시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뭐 방송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가 더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주가는 빠져왔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가 인하가 되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어쨌든 이거는 특수 상황이라고 치고 그전에도 이제 2007년, 6년도에도 보시면요. 이때도 금리 인상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여기가 금리 인상기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가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되는 시기, 그러니까 동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러다가 이제는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금리 인하를 같이 거의 뭐 누가 먼저인지 할 것 없이 동시에 거의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인 위기를 안겨다 줬던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부터 해서 91년도, 92년도까지, 93년도까지 금리가 올라가고요. 94년도, 3년도부터 금리가 내려갑니다. 증시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증시가 올라간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방송에 자꾸 금리를 인하하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하면은 이번엔 다르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도 같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머지않았죠. 그러면 증시가 고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자꾸 종목을 늘리고 뭐 물리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고 뭐 대응을 하고 뭐 가져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지수 빠질 때 여러분들 고통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2021년에 하락장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물리고 업종 불문하고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는 것이 좀 옳다. 왜?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고점 라인 때 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금리 인하의 포지션이라든가 그 어떤 신호탄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쭉 빠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잡히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가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 물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쉽게 못한다. 금리 인하를 할 거면 경제적인 위기가 와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TMF라고 하죠.
티몬과 위메프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융권에 뭐 충격을 준다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지도 모르고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그 경제적인 타격을 줄 만한 사태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지금 섣불리 하기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태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환율 때문에도 그렇죠. 지금 환율도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1,380원대에서 쉽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 번에 생각을 한번 해볼 때 금리 인하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의 무슨 문제가 생겨야지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런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증시가 이미 폭삭 내려앉고 있는 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지금은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것이 좋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놓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거의 1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 현금 확보한 이후에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려서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이번엔 달랐어요. 만약에 뭐 3,000포인트까지 간다던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뭐 손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둬놨다가 제 예상이 맞아가지고 이번에도 역시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 지금으로부터도 30% 또는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리스크들을 지금 조금 피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주식 배울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잃는다라는 거의 개념은 당연한 거지만 너무 크게 잃을 리스크가 있다면 돈을 벌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상자가 100개가 있는데 99개는 1억짜리 상자예요. 1억이 들어가 있는 상자인데 한 개를 열게 되면 나는 그냥 사망하는 거라면 그 상자는 안 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내 종목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또 종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역시나 손실들도 많이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 상담하기가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그리고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끙끙 앓지 마시고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태양금속. 태양금속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460원에 18%. 3,460원에 18%요? 네. 뭐 이거 올라올 때 따라잡으셨네요, 그죠? 예. 테마주로. 뭐 일단 이렇게 올라올 때 따라잡으시면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렇게 올라올 때 따라잡아버리면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그냥 거짓말 좀 보태서 한 2만 명 정도는 상담을 한 것 같아요. 한 10년간 이렇게 매일같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2만 명 정도를 상담한 것 같은데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인데 왜 자꾸 이렇게 이 방법을 쓰는지 저는 이제 조금 도무지 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우리는 과감하게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따라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지 전 좀 공감이 이젠 더 이상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좀 뭐라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서 버럭하고 막 화도 냈는데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아유 그런 갑다 싶어요. 이제. 그냥 뭐 돈을 벌고 싶지는 않은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올 때 따라잡으시면은 돈 벌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는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더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사람이 되어야지 누군가 팔고 있을 때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태양금속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을 때 얘가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가 좋아서 또는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다기보다는요. 지금 한동훈 이제 대표죠. 한동훈 대표 관련주로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뭐 대표 선정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그래갖고 그 전에 테마성을 보고 샀는데 한번 올라가면 나온다는 게 올라가 빨리 지금까지 안 그거는 지금 올라가더라고.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사갖고 수익 안 난다고 방금 단정 지어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거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돈 안 벌리니까 다음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 예. 테마를 보니까 올라왔을 때 한 방 더 있겠지. 아니야, 한 방 더 없습니다. 그냥 그건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오고 나면은 네. 끝났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한 방 더 있지 않을까,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항상 고점을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요. 일단 뭐 지금 당장에 얘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죠. 이미 뭐 당대표 선정 끝나버렸고. 얘가 이제 올라갈 만한 테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차트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단기 반등 한 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고 뭐 그럭저럭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태양금속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전자 부품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자동차 테마 쪽으로만 잘 엮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아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지금 한번 급등 나왔다가 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가 다시 한번 더 레벨업 해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거의 뭐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벨업 해가지고 한 번 더 랠리를 펼쳐 나간다면은 태양금속도 이제 정치 테마로 엮여 있긴 하지만 그 외의 테마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만약에 지금 이게 자동차 테마로 엮이지 않으면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리스크라고 해야 되는 위험성이 뭐냐면 정치 테마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면은 얘가 정치 테마 말고는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날아가도 태양금속은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대선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만약에 이번에 자동차 테마들이 조금 움직여주거나 해야 하는 타이밍에서 얘가 안 엮이고 뭐 2,500원 밑으로 빠지고 2,000원까지 밀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물려있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고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물려있는 게 그냥 짜증날 뿐이죠. 어쨌든 2,000원까지 빠지거나 그 이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들고 가셨다가 2026년 대선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겠죠. 정치 테마로 잘못 엮이면은 4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기다려보자. 2,500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3,000원 내지 3,500원대까지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보고요. 만약에 그냥 밀리게 된다면 밑에서 더 산다 생각해버리고 2,000원이나 뭐 한 1,500원, 1,800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다음 대선을 기다려보신다면 탈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게 이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사지 마세요. 그러면 한 3년, 4년 날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ENA. 삼성 ENA. ENA요.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그죠? 네, 삼성 매수가랑 비중이요? ENA. 매수가랑 비중 말해주세요. 27,500원에 20%요. 27,500원. 7,500원에 20%. 어제 사신 거예요? 아니, 한 며칠 언제 됐어요. 아, 몇 달 됐어요? 네네. 일단 27,500원이라는 이 자리가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25,500원이요. 뭐라고요? 25,500원. 29,500원이요? 5,500원. 지금 제가 지금 이어폰이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5,500원이요? 네네. 잘 샀네요. 25,500원이면. 27,500원이 아니라 25,500원이면 굉장히 잘 샀습니다. 일단 25,500원짜리가 일단은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사실 뭐 대응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았고요. 뭐 일단 사실 여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잘 산 자리가 된 거지. 며칠 됐다는 말이면은 여기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여기 사셨네요. 네네. 뭐 이런 자리에 사셨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우상향하면서 정배열 초입부에 이렇게 매수하셨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추세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고 정고점까지 거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쪽들 기업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 이제 매도하고 싶으면 드릴까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매도를 언제쯤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이어폰이 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그냥 매도 타이밍이고 다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들려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서로 소통이 좀 답답해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랜트 쪽이나 이런 거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전고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전고점. 그래서 전고점에서 못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자리는 천장이라고 하죠. 윗자리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한 23,000원, 4,000원까지 이렇게 밀려버리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고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이 아무리 좋더라도 계란 한 판이 뭐 만약에 지금 시중에서 뭐 6,000원대부터 10,000원까지 거래가 된다면은 그 10,000원쯤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부님들이라든가 뭐 우리가 장을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뭐 계란이 무슨 한 판에 13,000원이나 하냐 이런 거 사지 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계란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계란은 뭐 계란 후라이 해 먹고 그냥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면 끓일 때 넣어 먹고 똑같은 건데 가격이 올라가면 사기 싫어져요, 원래.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라는 이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지난번에 맞고 떨어진 자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28,000원대인데 이 28,500원짜리에서 맞고 떨어진 걸 한번 보고 있는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야, 저기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든 간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네. 차트입니다. 그래서 28,500원짜리 언저리에서는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자리가 1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 저기 1차 목표가를 했을 때 저기는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제일 꼭대기이기 때문에 한번 딱 찍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어제 같은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분할 매도라는 걸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우리는 28,500원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28,500원에 팔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네. 원래는 매도하셔야 됐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에 조금은 비중을 20%나 되니까 3분의 1 내지 뭐 4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시면서 분할로 잘라가기 시작한다. 뭐 3차 매도를 하시든지 4차 매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4분할 매도, 3분할 매도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매도하실 때 여기 28,5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야 여기서 맞고 떨어질 줄 알았더니 더 가네. 그러면 35,000원인 지난 바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500원을 뚫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좋아 보인다는 뉴스와 좋다는 이슈들 함께 힘입어가지고 35,000원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32,000원대부터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8,500원에서 맞고 떨어진다면은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정말 잘 샀기 때문에 28,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요일부터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고 밀린다면 다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가져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잘 팔고 내려갈 때 잘 사가지고 몇 번이고 수익 내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5,000원에 20%요. 75,000원에 20%. 네, 일단 비중이 조금 있으시네요. 네, 일단 호텔 신라라는 이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경기가 그렇게까지 지금 녹록치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행 가기에 지금 제 주변 사람들도 여행 가는 걸 조금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오늘 뭐 교통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여행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경기가 이제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요즘 이제 내수 경제가 죽는다, 자영업자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올 때 이제 앞으로 올해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내년도 여행을 갈 수 있지만 그 점점 양이 가시는 분들의 총량 자체가 점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 신라와 같은 이런 숙박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야,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호텔이야 하면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누가 잘 버티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호텔 신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절하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셨다면은 좋은 기업이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상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종목을 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호텔신라를 사셨기 때문에 사신 분한테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할 이유가 없고 더 들고 가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가 났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 문현진이 호텔신라 좋다고 하는구만 내가 사야지라고 한다면 저는 왜 2,500개가 넘는 그 종목 중에서 호텔신라를 굳이 오늘 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도 다른 상담을 보면서 사셨던지 아니면 그냥 좋다고 생각해 사셨던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동병상련하면서 이제 물리는 상태가 되었고 저점 깨고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45,000원이 지난 2016년의 저점입니다. 아까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뭐 삼성 A&A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을 우리가 기점으로 잡는다면은 전저점을 기점으로 잡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자리에 제일 근접한 저점은 43,000원대, 지난 2016년의 저점이거든요. 저기까지 빠져 내려갔을 때 어떤 반등 포인트가 나오거나 거래량이 좀 실린다거나 바닥을 잡는 신용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는 신저가로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절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종목은 결국 주가가 싸지고 있는 거예요. 호텔신라 지금 이거 주가 내려갔다고 해서 갑자기 영업 문 닫고 지금 뭐 호텔 가봤을 때 뭐 텅비어가 폐허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주가만 내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 중장기 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면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손실 내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게 뭐냐면 시청자님이 여기서 만약에 손절해가지고 손실을 냈다고 한다면 그 손실 낸 금액을 다른 종목을 통해서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못 낸다면 이제 앞으로 나는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돈이 자꾸 줄거든요. 고민이에요. 뭐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가서 또 수익을 못 내고 또 손해를 보면 그래서.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시청자님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난 적이 많았나 손실 난 적이 많았나 하면 저한테 질문하실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가 압니다, 그거를. 나는 살 때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인가 샀을 때 손실을 많이 낸 사람인가 그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리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팔고 딴 데 갔을 때 만약에 저는요 살 때마다 뭐 한 10번 중에 8번, 7번 수익 났는데 한 3번 수익 안 나고 2번 수익 안 난 게 예입니다 하면은 그 정도 실력이면 빨리 옮기시는 게 낫죠가 맞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옮기면요 시청자님 그냥 자꾸 목돈만 줄어들게 되고 다음 투자는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을 갈아 넣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갈아 넣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텔신라가 일단 뭐 요즘에 여행객들의 수요가 요즘에 펜션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펜션도 비싸고 뭐 여행 갈 때 뭐 숙박업들 보면은 너무 다 비싸가지고 그럴 바에 호텔 가자. 뭐 그리고 여행 가가지고 물가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야 저 물가로 우리가 저렇게 밥을 먹을 바에 그냥 호텔 가가지고 야 그냥 그 룸서비스 시키자. 야 수영장 이용료랑 이런 건 너무 비싸니까 야 호텔 수영장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호캉스가 조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가 저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조금 더 성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유지가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경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좀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영향들도 요새 좀 많이. 받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지금 43,000원에서 4만 원에 43,000원 여기까지 밀린다면은 그때 바닥을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내려왔다고 네.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내려온 네. 다음에 거기서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지금 1년 내도록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자리를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만 원 정도를 목표가 이제 추가 매수 목표 자리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 네.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할지 말지를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도움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네.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상담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내일이죠. 오늘 노원과 내일은 원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원 평생교육원에서 오후 1시에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원주로 갑니다. 원주에 11시에 또 시티호텔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하반기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기초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배워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많이들 오셔서 많은 영감을 받아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원과 원주 말고도 각 지역에서도 강연을 많이 하니까요. 내 지역에서 가깝다 하신 다음에 다른 멘토님 강의도 재밌습니다. 가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이넥스요. 바이넥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650원에 10%요. 18,000? 650원. 여기 눌림목 생겼을 때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이런 매매를 많이 하신 건가요? 아, 가끔씩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감을 좀 많이 잡으셨나요? 조금은 잡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스스로가 감을 잡았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들어가셔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이제 시청자님이 배워야 되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매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그거를 그래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몰라서 전화했어요. 매도 타이밍 그런 전문가니까 잘 알 것 같아 전화 이게 아니라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죠? 알아요. 무슨 네. 마음으로 전화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는 말인 거예요. 네네. 예, 무슨 대답을 하실지 무슨 질문을 하실지 압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매도는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될지 전문가도 몰라요. 저도 팔고 난 다음에 막 2배, 3배, 10배까지 올라간 종목도 많아요. 저희도. 저도 막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업을 네. 할 때도 그랬고 매매를 할 때도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매도에 대해서 훈수 두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도 최고점에 팔지를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전문가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인데 그거를 우리가 전문가한테 전화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차트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이야기인 거고 이런 바이넥스처럼 그냥 이상 급등주라든지 뭔가 이렇게 테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기업, 특히나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즘 바이오 관련주 이렇게 좀 인기가 많고 그리고 위고비라든가 이런 다이어트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인 호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잡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보니까요 25,000원까지 갑니다, 30,000원까지 갑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지금 시청자님한테 확실한 거는 월요일에 팔면 수익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안 팔면은 그냥 계속 미지의 세계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그 확정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게 차트를 보면서 어디에 진입해서 어떻게 수익 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알겠다라고 만약에 감을 잡으셨다면은 이제 매도를 간결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매도를 간결하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만에 하나 월요일에 이 종목이 21,000원, 2만 원까지 빠진다면 시청자님 2만 원에라도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21,900원짜리까지 올라갔던 게 억울해서 못 팔까요? 네. 억울해서 못 팔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양봉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팔지 않으면 내려갈 땐 절대 못 팔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한때 내가 지금 저기가 22,000원까지 팔 수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2만 원에 팔라고 하니까 억울해서 못 팔겠네 하면서 결국 본전까지 들고 가다가 낼 수 있었던 수익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에 대한 감사함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올라갈 때. 그리고 제가 우리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매도는요.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이넥스 더 올라갈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데 다 팔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팔아버리게 되면 더 올라가면 배가 아프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만 파는 거예요. 그럼 절반을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절반으로 내가 수익을 몇 프로나 낸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아도 한 15% 이상 수익이 난 거거든요. 네. 절반 팔고 난 다음에 만약에 더 올라가도 나는 절반이 있으니까 배가 좀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덜 아프지요. 덜 아프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얘가 갑자기 내일 뭐 월요일에 폭락이 나와서 2만 원까지 내려가도 나는 절반을 2만 2천에 팔았으니까 배가 어떨까요? 아플까요? 덜 아플까? 아프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도 덜 아프고 내려가도 덜 아픈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올라가면 기분 좋지만 내려가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덜 아픈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낸다 했을 때 자꾸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는 그런 매매를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10번 해가지고 우리가 한 6번, 7번 수익 나는 자리를 깨달았고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매매해가지고 어떻게 수익 3%도 5%도 6%도 막 내는 걸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쉬워지고 나니까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그 어디서는 빼버려야 돼요. 어디서는 빼버리고 나만의 수익률 정하세요. 나는 7%가 됐든 10%가 됐든 종목 불문하고 이 자리에서 난 무조건 3분의 1은 판다라는 어떤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네. 매수하실 때는 어떤 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수 타이밍 들어간 거 보니까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모양을 만들고 어떤 분위기가 된다면 난 사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생긴 것 같은데 매도할 때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전화 주신 거예요. 수익이 네.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네. 내가 정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막 357로 팔거나 또는 5%, 10%, 15% 구간마다 3분의 1씩 팔아가지고 다 팔아치우거나 또는 10%,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올라가는 주가의 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찾아야 돼요. 네가 올라가든 말든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딱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바이넥스를 가지고 지금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로 봤을 때 더 갈 것 같아요, 저도. 더 갈 것 같고 주가가 여기서 아직까지 뭐 제약 바이오 분위기도 아직 참 좋고 우상향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슈팅이 한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한 2만 5, 6천 원에서 한 7천 원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갈 것 같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팔아야 된다고. 맞아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팔면은 갈 것 같은데 다 팔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얼만큼만 팔아라? 3분의 1.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만 팔고 나머지로 지켜보면 나중에 본전에 판다 하더라도 나는 수익 이미 챙겨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어디까지 갈지 맞춰주세요. 난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못 팔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이거 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이후로 바이넥스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청자님이 지금 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노신 소재 네, 11만 8천 원에 15%요. 11만 8천 원에 15%. 15%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이, 거의 그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 어떻게 보면 바닥처럼 보였을까요? 아니, 한 10만 원 정도가 바닥인 줄 알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길래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샀었거든요. 아, 자, 우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때요. 좀 이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주가가 바닥인다, 뭐 아니다 이런 걸 할 때 바닥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바닥이라 해서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적어도 바닥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있고 바닥일 가능성이 낮은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자님 혹시 지금 뭐 집 앞에라든가 집 주변에 짜장면 가격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요즘 짜장면 가격 8천 원? 7천 원 정도 하나요? 그럼 짜장면 가격을 할인 행사한다면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을까요? 짜장면 가게 중국집에서 판매를 한다면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그냥 생각 한번 해봅시다. 7,000원짜리 짜장면을 할인한다면 뭐 1,000원에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적자니까, 그죠? 네. 그럼 할인한다면 얼마까지 할인할까 하면 뭐 대략적으로 한 4, 5천 원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기가 바닥점 아닐까요? 근데 7,000원이었던 이 짜장면 가격이 10,000원으로 올라가고 13,000원으로 올라가고 15,000원 올라가고 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2만 원 짜장면 가격이 17,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게 바닥일까요?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7,000원이 평균적인 가격이라는 걸 알고 있다가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7,000원까지 빠졌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바닥이라고 인식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16,000원까지 빠졌다 하더라도 그걸 바닥이라 인식하지 않아요. 이 나노 신소재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짜장면으로 친다면 7,000원으로 친다면 얘는 15,000원짜리였어요. 언제까지요? 2020년 전까지요. 15,000원짜리였어요. 그게 지금 21만 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7,000원짜리 짜장면이 1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7만 원까지 빠졌는데 시청자님이 그걸 바닥이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왜 그걸 바닥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노 신소재가 2020년, 19년, 18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저기까지 올라갔는가? 뭐 일단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좋아지긴 했어요. 영업이익이 뭐 3배까지 늘긴 했고요. 뭐 매출도 한 2배 정도 늘긴 했는데 주가는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때요? 자기가 좋아진 것보다 가격은 어떻게 된 거죠?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짜장면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짜장면 한 그릇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 양도 2배가 늘었어요. 짜장면 양도 한 3배가 늘었는데 7,000원짜리 짜장면이 2배, 3배가 늘었으면 14,000원, 2만 원 받는 게 맞는 건데 양을 2배를 늘리고 가격은 10배로 올렸다고요. 어때요? 먹고 싶습니까? 아니요. 짜장면 양은 꽃배기로 줘놓고 7,000원에서 7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봤을 때 이야 양도 2배에다가 가격은 10배네. 정말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까? 비싸네요. 그럼요. 어떻게 여기가 바닥입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방식과 주식하는 방식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주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주식 되게 쉬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게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전문가들이 저는 지금 보면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비유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뭐 나노 신소재가 말이에요. 뭐 전기차에서 뭐 이런 거 만들고 양극재 만들고 음극재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업을 보니까 뭐 반도체 어쩌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자리는 원래 가격보다 한참 비싸진 가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비싼 가격에서는 단타족이라고 하죠. 단타꾼들이 계속해서 여기 막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것뿐인 거고 10만 원이 바닥은 아닙니다. 절대로 바닥은 아닙니다. 충분히 더 많이 내려가야 되고요. 내려간다면은 저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얘는 4만 원 내지 5만 원까지 빠져야 바닥이 생기지 않을까. 15,000원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제 그 정도면 충분히 제 가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이 빠졌네 싶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여요. 어쨌든 단타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뭐 매매를 하니까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 단타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실력이 정말 내놓으라는 사람들일까요? 실력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매매하면 수익이 날까요?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요? 부자죠. 그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알고 자리를 알고 그냥 내가 이런 자리 들어가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이런 자리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돗자리 펼자리에서 펴야 되는데 여기 펴볼까 하다가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꼭 인지하시고 다음에 이런 걸 매매하지 마세요. 이렇게 급등 나온 거 한 번쯤은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크게 보고 지금의 주가 위치가 어딘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이런 자리 안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저점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바닥이라고 믿었던 10만 원짜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도 시청자님처럼 10만 원을 받겠죠. 10만 원짜리에서 반등 나가는 걸 보고 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믿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렸으니까 어떨까요? 나노 신소재 들고 가고 싶을까? 손절하고 싶을까요? 손절하고 싶어요. 10만 원 절대 안 깨질 거라 생각했는데 깨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손절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손절 물량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일단 테마 자체가 이게 지금 약간 이탈했다 하더라도 단기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쪽 다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 사실 요즘에 반도체가 좀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차 전지가 좀 반등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저기 엮여준다면 단기 반등이 나갈 때 아마 10만 원 내지 11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팔아낸다 생각하고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여기 바닥 아니고 오히려 고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대응하자. 만약에 이게 그냥 75,000까지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75,000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갈 수 있습니다. 반등 나오면 10만 원 정도에서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반등 시 매도한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네, 대신에 감사합니다. 반등 나올 때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가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도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홀딩스 네, 41만 9천 원에 37%입니다. 41만 9천 원에 37%요? 네. 비중도 많으시네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뭐 지금 현재 자리가 뭐 멀리 본다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실제로 진짜 좋거든요. 한때 아주 좋아진 거지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리고 포항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2차 전지 쪽 진짜 얘들 아예 작정하고 완전히 그냥 공장도 짓고 부지도 짓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멀리 보았을 때는 2차 전지가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긴 해요.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산업인 거잖아요. 뭐 물론 저도 전기차를 안 타고 아마 시청자님도 안 탈 겁니다. 그죠? 네. 전기차를 안 타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5년, 10년 정도 뒤면은 진짜 전기차 점유율 자체가 높아질 것 같아요. 뭐 물론 10년 지났다고 해서 전기차 100% 탈 것 같지는 않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쉽게 바꾸기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전기차 점유율 자체가 점점 올라갈 것 같아서 뭐 멀리 본다면 정말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렸고 이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때 뭐 전기차 판매량이 좋았고 2차 전지 판매량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지금 전기차를 사는 분량 양보다는요 법인들에서 세금 감면용으로 또는 여러 가지 보조금용으로 전기차를 법인으로 이렇게 구비해 놓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좀 한 번에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법인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출장 갈 때 뭐 휘발유 차를 탈래, 전기차를 탈래 하면 휘발유 차요 이래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물론 그걸 편하다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지만 익숙해져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인식이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판매량이 줄고 있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로만 올라와서 이게 올라갈 때 전기차로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긴 거지 사실 그 외에도 철강,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지금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파동,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듬이 언젠가 박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2014년 고점 이후에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3년이 걸렸고요. 2018년 고점 이후에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또 3년, 2021년이었고요. 2021년부터 2023년 2년 만에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2020년 6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으로 본다면, 타이밍으로 본다면요. 지금 주기로 본다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까지 지켜본다면 2026년까지 가져가야 수익을 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기로 가져가시는데 벌써 37%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서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더 안 내려가면 좋은데 더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내 손실률이 늘어나게 되고 올라갈 때 수익도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갈 걸 감안해서 단기 반등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반등 나가려고 하니 반등 나가게 된다면은 40만 원 선 정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만 원이나 그 정도 언저리쯤 그 근처 왔을 때 비중을 다시 늘려간다 생각하고 조금 멀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좀 힘들 것 같고 에코프로가 좀 반등이 세게 나가면은 예외적으로 좀 슈팅이 나와서 40만 원,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갑자기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팔아버리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장기로 보고 가져가시다가 갑자기 진짜로 운이 좋아서 갑자기 급등 나와주면 그땐 팔아내시는 걸로 보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부 상담을 마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잠깐 쉬셨다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